548번입니다. 자, 이 4차함수의 모든 극값의 합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4차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자,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그래프를 그려두고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바로 x값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미분하면 12x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2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4x가 되겠습니다. 상수항은 미분하면 0이죠. 따라서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죠. 자, 양변을 12로 나누어 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죠. 자, 그러면 x로 묶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24니까 무엇으로 인수분해하면, 미안합니다. 24는 아니죠. 여기는 2가 되어야 되죠. 2x로 묶었으니까 2가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되어서 자, 이 3차 방정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몇 개 존재한다? 3개 존재하죠. 자, 그러면 바로 극소값 2개, 극대값 하나 존재하는 이런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겠네요. 즉 0에서 극대, 마이너스 1과 2에서 극소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극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극대값을 0을 대입하면 y값이 3이니까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1에 바로 대한 극소값은 얼마가 되죠? 바로 3에다가, 맞죠?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3이 되어서 10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바로 x 이퀄 마이너스 2s의 극소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x 이퀄 2를 대입하면 2의 4제곱이 얼마죠? 16 곱하기 3, 48이죠. 그리고 2의 세제곱 8이니까 4, 8이 32가 되겠습니다. 자, 2의 제곱 4니까 마이너스, 자, 12 곱하기 4는 48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3이 되면 48 마이너스 48이 없어지면 마이너스 29라는 극소값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 극값 세개의 모두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29는 자, 두 개를 먼저 더하면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8이 된다는 것을 그냥 도함수를 구해서 바로 그 도함수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바로 x값을 찾아서 바로 그 x값에 대한 함수값만 모두 다 보여주면 끝나는 상황이죠. 알겠나요? 549번입니다. 자, 이 4차 함수에 대하여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세점. 4차 함수가 극대 극소가 되는 세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바로 M자 모양의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 항이 4차항과 2차항만 있습니다. 3차항과 1차항이 없죠. 따라서 이 4차 함수는 바로 무엇이 된다? y축 대칭 우함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y축 대칭 우함수. 그러므로 y축 대칭 우함수가 되어야 되므로 결론적으로 그래프는 자 이런 M자 모양이 되면서 극대값이 뭐하다? 똑같죠. 그리고 극소값이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바로 X축, Y축 이렇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바로 극소의 X값은 0이 되고 그 극소점에 바로 Y좌표는 0. 즉, 이 그래프는 0,0에서 접함으로 맞죠? 왜? Y축 대칭이니까. 맞죠? 따라서 바로 이 극소가 0,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자 극대값 두 개가 어떻다?
바로 x는 0에서 이쪽 저쪽 같은 거리만큼 있을 것이고 자, 그 y 값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극대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도함수를 구해보면 되고 도함수가 0이 되는 x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미분해보면 4가 떨어지면요. 자, 마이너스 4와 81이 약분이 안 되네요. 81분의 16이 되어서 x 세제곱이 되고 자, x제곱은 2가 떨어지면 9와 약분이 안 되죠. 따라서 9분의 맞죠? 16x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무엇으로 자, 81과 9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81분의 16x로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x 세제곱이니까 x제곱만 남고요. 자, 여기는 플러스가 되려면 마이너스가 되고 16x가 되고 분모가 9가 되기 위해서는 자, 9를 곱해줘 버리면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9분의 16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81분의 16x에 x제곱 마이너스 9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동함수를 0으로 만드는 그 x값 3개는 0과 마이너스 3과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자, 극대가 x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극대가 되고 바로 0일 때는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극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극대값만 찾으면 되겠죠? 3일 때 극대값을 찾아보면 바로 여기는 마이너스 81분의 4에다가 자, 3의 4제곱이 얼마입니까? 81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9분의 8에다가 3의 제곱이 9가 되니까 99약분 81, 81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8 바로 극대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점이 바로 극대값 3,4가 되고요. 극대값이 4. 극대값도 4인데 이 점은 마이너스 3,4가 되니까 이 ABC를 연결한 바로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극대 두 점과 극소 한 점을 연결한 삼각형 넓이는 간단하게 자, 밑변이 얼마가 되고 3과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가 된다? 6이 되고 높이는 얼마가 되겠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6, 높이 4가 되니까 자, 2와 4가 약분하면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Y축 대칭 우함수를 빨리 캐치해냈으면 좀 더 편하게 미분해서 그 극값을 극대극소가 되는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쉽게 또 생각하면서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550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다음 함수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자, 다음 관계식을 만족한다 그랬죠. 우리 앞에서 우리 도함수와 미분계수를 공부할 때 이런 식 말이 나왔죠. 바로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나요? 모든이 나오고 등식이 나왔으니까 항등식이죠. 자, 그럴 때 f 프라임 0이 4이고요. fx가 x 이퀄 알파에서 극소, 베타에서 극대를 가질 때, 자, 이 극대 극소에 바로 x 값을 제곱해서 대해보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바로 누구를 찾아야 되겠다? fx를 찾아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기억납니까? 이런 식이 나올 때는 가장 먼저 x 값에도 y 값에도 0을 대입해 보라. 자, 항등식이니까 xy에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0을 넣으면 좌변은 f0이 되고요. 우변은 f0 더하기 f0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xy가 0이니까 0이 되니까 빼기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0 하나씩 지워주면 결론적으로 f0의 값이 얼마다 0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구한다? f 프라임 x를 구해야 되죠. 바로 통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f 프라임 x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맞나요? 자, 도함수의 바로 정의가 기억납니까? 바로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요 y 자리에 모두 다 h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y 자리에 이렇게 h가 있다고 생각하면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는 요 fx가 살짝 이항하면 되겠죠. 이항하면 분자의 무엇으로? 자,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자, 분모는 h가 되고, 분자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니까 남는 것은 fh 마이너스 xh의 x 플러스 h로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게 바로 fh 마이너스 xh 맞죠? 그리고 x 플러스 h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얘에 대한 극한값이니까 나비 넥타이를 이용해 준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분모는 나비 넥타이 형태로 만들어주면 h분의 맞죠? h분의 fh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자, 뒤에 거는 h가 0을 할 때 h분의 xh, x 플러스 h인데 0분의 0꼴이죠. 따라서 h를 약분하면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x의 x 플러스 h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것은 리미트를 처리한 것입니다. 리미트는 이제 여기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바로 여기에 f 프라임 0이 4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가 바로 f 프라임 0 아닙니까? 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자, fh를 f의 0 플러스 h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뒤에 누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f0이 있어야 되는데 f0이 얼마입니까?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f0을 빼줘도 상관이 없죠. 왜? 요 값이 0이니까. 요게 바로 f 플러스 0이잖아요. 따라서 요 놈이 4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미안합니다. 여기 h가 있으니까 아직 여기에는 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따로 리미트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0분의 0꼴만 우리가 뭐 했다? 약분했는 거죠. 맞죠? 아직 극한값을 처리하지 않았죠.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요것을 리미트를 처리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h만 약분, 0분의 0꼴만 탈출했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 앞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4가 되고 이제 h가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얘가 얼마입니까? 4가 된다. 아, 따라서 f 프라임 x는 무엇이다? 바로 x에 대한 2차 함수였다. 그러면 fx는 사실 3차 함수 그래프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극대극소만 물어보니까 바로 이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극대극소의 후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살짝 그려놓고 생각한다면 얘가 f 프라임 x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뭐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x 값을 찾아보면 x가 두 개 나오겠죠. 왜냐하면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돼버리고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되니까 f 프라임 x를 0으로 만드는 x 값은 마이너스 2와 2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극대. 하나가 극소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가 되겠죠. 따라서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4 더하기 4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바로 8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fx를 구해서 누가 극소인지 극소인지 따지기 위해서는 자, 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원함수를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구조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 바로 뭐다? 극소를 가지고 2에서 극대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파가 바로 극소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 베타가 플러스 2가 된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 수는 있죠. 그런데 각각을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몰라도 답을 찾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51번입니다. 이 3차 함수가 x 이퀄 1에서 극대값 요구를 가질 때, 자, 극소값을 구해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데 극대 극소를 모두 다 가져야 되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되죠. 그럼 1에서 극대값 6입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x 이퀄 1이죠. 자, 1에서 극대값 얼마? 6을 가질 때 극소값의 값을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극소가 되는 x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x 이퀄 1에서 극대값 6을 가진다는 말은 f1의 값이 얼마가 되고 6이 되고 그리고 1에서 극대값을 가졌는데 3차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극대극소에서의 x에서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바로 A, B를 찾은 다음에 자, 극소의 바로 X값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F1이 6이라고 했으니까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분계수가 0이 되니까 한번 미분해보면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가 되겠죠. 따라서 F 플라이 미이 0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A 값은 얼마를? 3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A가 3이면 A 자리에 3을 대입하면 얘가 2가 되어서 B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는 fx를 모두 다 추론해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세제곱에 자 a가 3이니까 3x 그리고 b가 되겠어. b는 얼마가 된다? 바로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극소값을 찾기 위해서 다시 미분을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근데 자 1에서 극대값을 가지기 때문에 맞죠? f 프라임 1이 0이므로 자이 3차 이 2차 방정식은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바로 x-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물론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겠지만 얘가 도함수가 만약 3차였다면 이 f 프라임 1이 0이라는 것은 이 f 프라임 x가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게 되게 큰 힌트가 되는 거죠. 그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가진다?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 2차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양변에 3으로 나누어 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서 자, 이 식은 반드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의 바로 값을 가진다는 것이 인수로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결론적으로 자 극대가 x 이퀄 1이었으니까 극소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극소값은 f-1이니까 여기에 바로 무엇을 대입한다? 바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플러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되니까 바로 극소값은 얼마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 극소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극소의 x값을 찾아줄 때 보세요, 여러분들. 2차항이 있나요? 2차항이 없죠. 여러분들, 2차항이 없으면 뭐라고 했죠? 바로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잖아요. 따라서 2차항이 없기 때문에 변곡점의 x좌표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 조금만 선생님이 변곡점을 왼쪽으로 좀 잡아볼게요.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변곡점이 바로 x좌표가 0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극대와 극소가 어떻게 된다? 이 변곡점에 대해서 뭐가 되어야 된다? 대칭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이 길이가 뭐하다? 똑같다는 거죠. 맞나요? 따라서 변곡점에서 극대까지가 한 칸의 길이니까 변곡점에서 극소까지도 한 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바로 F 플라임에서 0이 되는 지점을 찾지 않아도 우리는 바로 무엇을 바로 점대칭 관계에 의해서 극소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F 프라임에서 0이 되는 지점을 찾지 않아도 극소가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또한 0에서의 바로 함수값이 여기가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여기서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점대칭 관계이니까 이 y 값도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되겠죠. 맞나요? 그러므로 요 4라는 요 y값은 요 6과 극소값하고의 바로 무엇이 돼야 된다? 중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극대값 6과 바로 극소값을 더해서 무엇으로 2로 나누은 것이 무엇이 된다? 변곡점의 y좌표가 되어야 되므로 6 플러스 네모는 8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네모는 얼마가 된다? 바로 2가 된다는 것.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또한 여러분들 또한 이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도함수가 되는데 이 도함수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극대와 극소의 높이차, 이 높이차는 바로 이 이차 함수의 바로 뭐와 같다? 극값 두 개의 차에 바로 63 공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63 공식을 하는 것은 6분의 자 3이 되고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 바로 이 극값의 차이가 요 두 수의 무엇이 돼야 된다? 차이가 돼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므로 차이가 얼마입니까? 2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놈의 바로 뭐다? 절대값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약분하면 2가 되고 얘가 8이므로 얼마다? 높이차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즉,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거. 따라서 6에서 4를 빼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적분을 배우고 나면 또 63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극대값을 알면 극소값을 또 쉽게 찾을 수도 있다는 거. 여기서 한 번 더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52번입니다. 자,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모두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죠. 자, 그런데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가지고요. x 이꼴 3에서 극소를 가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x값이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때 바로 fx의 극대값, 즉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즉 f 바로 마이너스 1의 값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a와 b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소를 가진다는 것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f 프라임 3도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럼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바로 x의 세제곱을 미분하니까 바로 3x의 제곱 그리고 2ax 맞나요? 그리고 플러스 P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값을 각각 대입해서 여러분들 A, B의 관계식, 즉 연립방정식을 처리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놈을 0으로 만드는 바로 두 근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마이너스 1과 3이 되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낫겠죠. 따라서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그것이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그리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게 바로 a분의 c가 되니까 3분의 b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면 되죠? 2와 2가 약분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고요. b 값은 얼마가 되면 되겠다? 마이너스 9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fx를 찾아냈죠. a 값이 마이너스 3, b 값이 마이너스 9가 되니까 fx 추론이 끝났네요. 자, 이때 우리는 극대값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f 마이너스 1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9, 그리고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와 11이 되어서 극대값이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53번입니다. 자, fx가 4차 함수죠. 4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2에서 극값을 갖고 그리고 fx는 극대값이고요. 자, 4차 함수인데 극값을 갖는다는 말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이므로 얘가 극속값만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4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모두 다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4차 함수를 보면 4차항, 2차항, 뭡니까? 상수항, 즉 짝수차 함수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바로 무슨 축에 대한 대칭이다? y축에 대한 대칭 함수가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짝수차 함수만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2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어디에서? 0에서 극대값 9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플러스 2에서도 무슨 값을 갖는다? 극소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0에서 극대값 9를 가지고 있으니까 F0의 값이 9가 되는 거죠. 따라서 P는 9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은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무엇이다? 0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물론 y축 대칭 함수니까 f2가 0이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fx의 도함수 f 프라임 x는 얼마가 된다? 4x의 세제곱 플러스 2ax 상수항은 0이 되겠죠.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사실 마이너스 2와 0과 2, 세 개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대입하나 2를 대입하나 똑같겠죠. 그죠?
그 값이 바로 얼마의 값을 가진다? 0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를 대입해 버릴까요? 그럼 2의 세제곱이 8, 4, 8이 32. 그리고 플러스 2를 대입하면 4a가 0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4a는 마이너스 32가 되어서 a 값이 바로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 플러스 b의 값은 a 값은 마이너스 8이 되고 b 값이 플러스 9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짝수차 함수와 상수항만 있기 때문에 이 fx는 바로 y축 대칭 우함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바로 x 이꼴 0에서 극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b를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54번입니다. 자, 3차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2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런데 최고차항의 계수 음수죠. 그러면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 함수에다가 증가에다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되고 자, 극대값, 극소값의 차가 2분의 1이니까 극대극소의 바로 x값을 찾아봐야 되겠죠? 따라서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극대극소의 위치니까 도함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x제곱 2가 떨어지면 마이너스 3ax에 플러스 6a제곱이 되겠죠. 얘가 0이 되는 x값이 바로 극대극소가 되는 거죠.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주면요. x제곱 플러스 바로 ax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어서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2a와 x 마이너스 a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맞나요? 그러면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x값이 마이너스 2a와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극소의 x값이 마이너스 2a가 되고 극대의 x값이 바로 플러스 a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a, 여기가 바로 a가 되는 것이죠.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양수 a의 값을 찾으니까 극대값, 극소값을 a로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극대값은 f 바로 무엇을 a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fa는 마이너스 a 세제곱 x 자리에 a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a의 세제곱 x 자리에 a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6a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5a 세제곱이 되어서 5a 세제곱에서 2분의 3a 세제곱을 빼면 5라는 것은 2분의 10이니까 2분의 7a 세제곱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극대값이 얼마가 된다? 2분의 7a 세제곱이 되고요. 자, 극소값은 x자리에 무엇을? 마이너스 2a를 대입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a를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8a 세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8a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플러스 4a 제곱인데 약분하면 바로 마이너스 6a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2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2a 세제곱이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10a 세제곱이 바로 무엇이 된다? 극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극소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0a 세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2분의 1이라고 했죠? 따라서 극대값이 얼마이고 2분의 7a 세제곱이 되고 극대값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극소값은 마이너스 10a 세제곱이니까 차니까 마이너스면 플러스 10a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또 양변을 몇 배? 두 배를 해주면 7a 세제곱이에요. 여기는 20a 세제곱이 되고 얘는 1이 되겠네요. 27a 세제곱이 1이 되니까 a 세제곱은 바로 27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세제곱에서 27분의 1이 되는 a 값은 3분의 1밖에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a 값은 바로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자, 선생님이 앞에서 63 공식 이야기를 했죠. 자, 이 극대와 극소값의 이 차, 이 차는 바로 뭐와 똑같다? 도함수의 x축과 바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로 63 공식 6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차이는 누구의 차이다? 바로 이 극대 극소의 값의 x값의 차이가 되니까 a에서 마이너스 2a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3a가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절대값을 취하면 3이 되겠죠. 얘가 바로 얼마가 된다? 차가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약분하면 얼마 됩니까? 여기가 2가 되고 2와 2가 약분되죠. 따라서 3의 세제곱이 얼마가 된다? 바로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맹이를 세제곱해서 1이 되는 알맹이는 1밖에 없죠. 따라서 A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63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이만큼의 풀이가 뭐한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적분을 배워서 이 3차 함수의 극대극소의 높이차는 바로 도함수와 바로 x축과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바로 공식으로 유도하면 바로 6분의 3이다. 육상공식. 그러면 여기 밑은 바로 극대극소의 x값의 차가 되고 곱하기 누구를 곱해준다? 2차 함수의 바로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적분을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형태로 풀어주면 된다는 거 참고만 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55번입니다. 자, 다음 3차 함수의 극대값이 1이고, 자, 1의 함수값이 5보다 작을 때, 자, 2의 함수값으로 가라. 그 말은 fx를 추론해 달라는 거죠. 즉, 스몰 a 값을 찾아 달라는 것입니다.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면서 극대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극소값도 존재하는 이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맞나요? 이때 극대값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극대값은 여기잖아요. 이 극대값 바로 값이 1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바로 극대값을 가지는지 f 프라임 x를 먼저 작성해 봐야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두 개 나올 것이니까. 따라서 미분하면 6x 제곱이에요. 자, 2가 떨어지면 마이너스 6이에요. 2a 플러스 1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x의 개수 플러스 6의 a 제곱 플러스 a가 도함수가 되면서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극대극소가 되는 거죠. 그 먼저 양변을 6으로 나누어 주면 바로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x에 자, a제곱 플러스 a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6이 약분되었으니까 a 플러스 1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시켜 놓으면 자, 인수분해가 되죠. 1, 하나는 하나는 a 플러스 1이면 자,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주면 자, 크로스 한 다음에 더해보면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분해가 x-a에 x-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A와 바로 A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와 A 플러스 1이니까 작은 쪽이 A가 되고 큰 쪽이 바로 뭐가 된다? A 플러스 1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A 바로 극소가 X 이꼴 A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FA, 바로 X 이꼴 AS의 극대값을 1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FA를 찾아서 바로 A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A를 대입하면 2A 세제곱, 그리고 A를 대입하면 A 제곱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3에, 자, 2A 플러스 1에 A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6배에 A 제곱 플러스 A의 X 자리에 A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얘가 바로 얼마가 된다? FA가 1이 된다고 했죠. 자, 따라서 전개해서 정리해주면요. 자, 2A 세제곱,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6A 세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A 세제곱. 그리고 여기서 6A를 곱해야 되죠. 6A 세제곱. 정리해 볼까요? 2A 세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3A 제곱으로 전개하면 마이너스 6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이 되죠. 얘는 6A 제곱. 6A 세제곱이죠. 그리고 6A 제곱. 그리고 1도 넘어와 버리까요? A에 대한 방정식을 처리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6A 세제곱과 마이너스 6A 세제곱이 없어져서 2A 세제곱이 남네요. 그리고 2차항은 마이너스 3A 제곱, 6A 제곱이니까 3A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1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 가잖아요. 1을 넣으면 여기 되지 않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라서 0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반드시 A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니까 반드시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그러면 2A 세제곱이 되려면 2A가 필요하고요. 요게 2A고 여기가 2A 제곱이잖아요. 그럼 3A 제곱을 만들려면 여기가 2A 제곱이니까 플러스 A가 있으면 2A 제곱, A 제곱, 3A 제곱이 되고 상수항이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아니면 무엇을 이용해야 된다? 조립제법. 자, 3차항의 계수, 2차항의 계수, 1차항의 계수 없으니까 0, 상수항 마이너스 1이죠. 자, 얘를 무엇으로 나누면 된다? 방금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보면 2는 그대로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 되어서 0이 되죠. 따라서 근이 바로 A 꼴 마이너스 1이니까 A 플러스 1로 맞죠? 그리고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또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2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보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A 플러스 1의 제곱, 2A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되어서 A 값이 마이너스 1과 2분의 1 두 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A 값이. 자, 그런데 여기 F1이 5보다 작다는 게 있죠. 자, 이 조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F1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수들의 합이 되니까 2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으로 전개 바로 합시다.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3이 되죠. 1이니까 6A 제곱 플러스 6A가 되겠습니다. 6A 제곱 플러스 6A. 얘가 얼마보다 작다? 5보다 작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 하나 잘못했나요? 요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2배의 마이너스 6a 그리고 마이너스 3, 6a 제곱 플러스 6a가 맞죠? 자, 그러면 6a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6a와 6a가 없어지네요. 자, 여기는 무엇이 됩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인데 5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이 되죠. 양변을 6으로 나누면 a 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게 되고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 사이 범위가 되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F1이 5보다 작다는 것을 이용하니까 A의 범위가 나왔죠. 근데 조금 전에 극대값이 1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A 값을 찾아보니까 바로 마이너스 1과 2분의 1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A 값은 얼마이다?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네요.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fx 추론이 끝났습니다. 자, fx는 자, 2x 세제곱에 바로 A 값이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면 약분해서 2가 되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맞죠? 그리고 A가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2와 6과 약분 미안합니다. A가 2분의 1이죠. A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1. A가 2분의 1이면 얘는 바로 얼마 됩니까? 4분의 3이 되는데 이걸 몇 배 한다? 6배 하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9가 되죠. 따라서 2분의 9x로 표현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함수 fx 추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물어보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F2죠. F2는 자, 2의 세제곱 8이니까 16이고요. 2의 제곱 4니까 24죠.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약분하니까 9가 되어서 25에서 24를 빼니까 최종적으로 F2의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볼까요? A가 방금 얼마였죠?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럼 얘가 얼마죠? 지금 2분의 1 더하기 1은 2분의 3이죠. 됐나요? 그러면 2분의 1과 2분의 3의 총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변곡점이잖아요. 그럼 이 변곡점이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칸 차이가 얼마죠? 2분의 1이죠. 아, 따라서 여기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가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이 되니까 교점의 x좌표가 2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F2의 값은 어떻습니까? 극대값과 똑같은 1이 된다는 것을 A 값을 구했으므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